제가 주제를 맡은 것이 국가 평생교육의 미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정종철 차관님이 이전에 하실 때 우리 평생교육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미국에 이제 방문을 이제 교수가 되기 전에 가서 했을 때 우리 정 차관님이 평생교육 분야의 박사과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2년이 됐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평생교육 분야에 좀 계셨으면 했는데, 차관님 하실 때야 이제 우리 평생교육 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21년도에 차관님 되시면서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앞으로 평생학습자 대한다 해가지고 평생교육이 이제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국민을 위한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차 5개년 계획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한 4차까지도 연구에 제가 연구진으로 참여를 했는데, 대개 이제 평생학습자들을 중심으로 요구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구하고 끝날 때마다 평생교육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또는 지원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해서 5개년 계획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전 계획을 먼저 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이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앞으로 평생교육에 20년 됐거든요. 평생학습 도시가 정책이 시작한 뒤로.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 의견보다는 그런 의견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럼 더 얘기를 해야겠네요. 발표는 짧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홀라게 얘기를 했다. 아무튼 이 남원에서 제가 산내까지 걸어간, 남원까지는 인월에 버스 타고 삼내에서 증기기관차를 타고 새벽에 오면 남원역에 2시 도착. 2시에 이제 운봉까지 가 버스 타고 있잖아요. 운봉에서 인월에서 7시에 밤에 걷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걸었어요. 그것도 뱀사골까지.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남원. 앞으로 남원이 엄청 어제도 불쇼를 보면서 야간 쇼를 보면서 아주 즐겁게 밤을 보냈습니다. 자, 먼저 그런 앞으로 미래의 평생교육 국가 평생교육을 하기 전에 현재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금 올해 지금 17.6% 노인 인구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부부가 자녀를 갖는 거거든요. 작년에 0.81명이었는데 부부가 지금 이번 2, 4분기에 0.75로 지금 줄어들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아무도 안 낳고 우리나라 어디다 한나하게 생겼어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걱정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226개입니다. 28개를 써놨는데 105개가 앞으로 소멸한다. 이럴 때 우리가 평생교육 쪽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내용도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 평생교육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 스마트폰이 2020년 90% 이상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99%예요. 세계적으로 보니까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지금 거의 석사, 학사, 여기서 미국 유학 안 가고도 여기서 여러분들 MIT 대학도 다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뀜이라든가, 또 여기 지금 나델라라고 하는 CEO,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CEO 회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다 지금 캡처를 했는데, 코로나가 되어서 2달 동안 모든 걸 시스템을 바꾸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2년 동안의 업적을 2달 만에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업무를. 이게 이제 디지털 기반 시대에 바꿔지는 시대다. 이런 걸 볼 때에 뭐예요? 이전과는 다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학교로 가능하겠어요, 지금? 사실은 뭐예요?
다른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이게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언뜻 봤더니요, 미국 전 세계에 부자 있잖아요. 부를 가지고 있는 게 85명이 우리는 전 세계의 50%를 지금 부를 유지하고 있대요.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 보니까 10% 이상, 10% 정도의 인구가 미국의 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47%예요, 보니까. 1%인 부자들이 14.7%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보니까 봐요. 10%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46%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1%인 사람이 이게 세계 레포트 보고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를 누가 해소할 것이냐. 배워야 돼요. 그래야 깨닫고 뭔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인데 이게 평생교육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평생학습자 참여는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규 학교만 얘기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비형식, 무형식, 비형식이란 말은 주된 목적이 있는 기관에서 또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들. 무형식은 스스로 교사가 없이 하는 학습이나 이런 것들. 이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평생교육이 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뭐 인구도 지금 대학도 막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입학 정원이 장 21년도에도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인 학습자들이 학령기 청년 학습자의 이제 학령기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는 증가한다는 그 대책을 지금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또 생애 근로 시간이 확대돼서 교육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후진학자,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고 미리 취업한 사람들이 다시 대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또 성인 학습자가 많이 대학 평생교육 참여하려고 하는 의향도 이렇게 8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냐? 22년 올해 세계 제7차 성인교육 회의를 모로코에서 됐거든요, 올해. 근데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성인교육이든 대개 12년에서 13년 간격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환교수 가 있을 때 브라질에서 또 벨렘이라는 곳에서 또 성인교육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평생교육 회의죠. 그래서 각국이 다 어떤 평생교육의 동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 7차가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이 7차 모로코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평생교육 관점과 유엔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강령 안에서 성인 학습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성인 여러 가지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성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포용성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ICT를 활용한 특별한 관심을 두자. 지금 세계적인 동향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브라질 벨렘 그러니까 6차 때 실천 강령이 나와 있거든요. 성인 교육을 위한 실천 강령으로 그때 벨럼으로 나와 있던 내용들인데 성인 학습 교육은 평생학습 중심으로 통일시하자. 이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 교육에서 AL2는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지금 평생학습 도시나 우리 국가 차원에서 강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음식점에 가서 하는 게 뭐죠? 키오스크? 키오스크. 이걸 어르신들 못 하잖아요. 저도 해봤다가 주문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확인을 안 찍어갖고 다른 사람 다 먹고 나중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늦어지고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금 다 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러 가르쳐드리고 적극적으로 권장도 해드리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럼 평생교육에 관련분들이 다 해주셔야죠. 자, 성인교육회의 이번에 된 내용들 이제 일정을 보십시다. 2009년도부터 이렇게 쭉 이제 6차 성인교육 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행하자는 거거든요. 이번에 22년도는. 그래서 이때 벨렘에서 브라질 벨렘에서 했던 5가지 중요 영역을 국가들에 권장을 했어요. 성인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질 관리를 하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각국별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네스코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검토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7차의 준비 사항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행하려고 성실하게 많이 우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작년에도 뭐 국제 저 회의를 한다고 우리나라가 발표라 저도 가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에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부수적으로 6차 세계 그 성인교육 회의 이후에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글로벌 리포트 온 어덜트 러닝 앤 에듀케이션 해서 실행 계획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2021 11월 발표한 유네스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의 의제를 발판으로 교육의 혁신과 변혁적인 역할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에서의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캡처를 했고요. 그다음 유엔에서도 공동 의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새로 적합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신뢰, 그다음에 포용, 보호, 참여, 그다음 인간과 지구에 관한 중요한 것을 측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거. 옛날에는요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에서는 국가 발전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환경 이야기하고 서로 포용하고 더불어 살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뭡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는 환경도 해서 공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근데 학교 교육 학생들한테만 강조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국민들한테도 이게 누가 해야 돼요? 우리 평생교육 쪽에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도. 그래서 이 공동의제를 유엔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선택해 또는 하지 않은 선택은 더 푸른 더 나은 더 안전한 미래로 돌파구를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파괴해 갈 수 있다. 이게 공동의제예요. 선택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해 이제 우리 미래를. 이것을 누가 담당해요? 우리 평생교육에 있는 우리 종사 활동하는 우리들이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평생교육의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엔의 교육 전환 정상회의를 또 했습니다. 2022년 9월 19일에 교육을 인권으로 이게 못 받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우리는 제가요 97년도에 미국을 갔고 2007년도에 또 미국 가서 한 2년 있었고 2015년도에도 갔거든요. 근데 1996년도에는 아이들을 그때 이제 저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미국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교육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 2007, 8년 때 가니까 우리나라보다 못하는 거예요 조금. 2015년도 갔더니 우리나라 따르려면 미국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선진국인 미국도 교육적인 것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풍요로워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학교 교육의 예산으로 지금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교육 예산을 썼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들면서 교육이 하나의 인권으로서 평화, 관용, 인권, 지속 가능 발전한 토대라는 걸 인정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의제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평생교육으로 좀 많이 초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외국의 상황, 우리 현재 상황 이렇게 환경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5차 5개년기를 내년부터 수립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올해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세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학교 회장을 하면서 같이 부회장분들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30명 정도를 의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에 저명한 학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아는 것 같으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기 해서 이제 그리고 그 시도에 계시는 분들, 강사분들, 학습자보다는 해서 30명을 해서 1차에 조사를 했더니 대개 이슈를 얘기하는 게 한 12개 분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1차 해가지고 델파이 조사는 의견을 전부 물어본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나라 앞으로 5개년 계획 평생 수립하려면 뭐하냐 했더니 거의 의견 나온 게 303개 정도 주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 거기에서 다시 2차에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사 결과가 한 그 170개 정도 문항이 나왔어요.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전부 점수를 확인해서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안정도, 합의도, 수료도, 신뢰도, 그 다음에 평균 5점척으로 해가지고 해서 도출을 했는데 이 12가지 영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나라 비전이 어떻게 평생 5차 기변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두의 가능성이 열리고 학습 삶이 조화로운 평생학습을 구현했으면 좋겠다. 배움으로 행복하고 나눔으로 성장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지속 가능한 국민의 성장 지원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5점이니까 4점 이상이잖아요. 그럼 되게 높은 거에 정도의 답변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이슈 시대적 상황으로 반영할 건 어떤 걸 반영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요. 양극화와 격차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과 언택트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이제 나머지는 고령사회라든가 이런 것들 부처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긴 생애와 그 어떤 인생 어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장년층에 대한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고령층에 대한 어떤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그 다음 개방 어떤 배움터를 좀 설치해.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이런 디지털 기반 공부를 하고 싶다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근거리 평생학습 시설. 그리고 고령층 평생학습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전환이나 4차 혁명 영역에 관련된 내용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것과 같이 디지털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비대면 그 평생교육사의 역량 전문가들이죠.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4차 산업 대비하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제공했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생태를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평생교육에서 반영할 내용. 이제 이건 전문가들이니까 본인들 이야기죠. 평생교육 직렬, 공무원과 같이 딱 직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하는 것.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재교육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좀 일관되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 민간까지 평생학습에 대한 체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 전문 인력까지. 법으로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SOC 사회 간접 자문 사업에 대한 그것을 좀 평생교육 사업으로도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산 같은 거 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이 말에 저는 그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평생교육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과 평생교육 만남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실천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접목해본 노력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 평생교육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평생학습도시 시작하면서는 학교 평생교육 하다 요새는 지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학교 안에서 왜냐하면 농산어촌 쪽에는 강사도 없어요. 그렇죠? 학습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가라고 안 하시니까 정책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선생님들이 다 안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명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학교 평생교육이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 학습센터로서 역할 정립하고 지역민에게도 개방하고 그다음에 신중년 백투스쿨 학습과정에서 다시 학교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갈 수 있게 좀 만들어보자 하는 의견들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학교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 7번째 직업교육 영역에서 평생교육사를 다시 보수교육을 해줬으면 좋겠고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의 어떤 평생교육 통합교육과정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인생 전환기에 진로 직업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생에 걸쳐서 생애 주기별 통합 진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습 문화 영역에서는 배움과 배움을 이어주는 학습 미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학습 경험 공유하고 공감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고 각종 미디어로 활용한 평생교육 홍보가 필요하고 시민 평생교육 커뮤니티 및 학습 모임을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학력 인정 및 소외계층 영역의 내용에서 생활문화, 디지털문화 역량을 강화, 보편적 평생학습 권리 선언하고 다문화, 상호문화 교육, 반차별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인프라 기반에 있어서 내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 평생교육 연구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사의 전문성과 배치를 강화하고 평생교육사의 채용 기준 현실화시키고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전면 설치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투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읍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평생교육 추진체계 영역의 내용은 중앙부처 간에 서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있는 것보다 시도진흥원으로 많은 그 평생교육 권한이 넘어왔으면 좋겠고 평생교육 행정기구가 교육부가 아니라 국무총리든지 뭐 총리실 행안부로 있든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육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그 전 국민에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민들한테 평생학습의 어떤 이런 것들이 스며들었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려면 근거리 학습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통합 평생교육 홈페이지 어플도 만들고 또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 대국민 강화하고 평생학습 상담 역할을 강화하고 배움터를 구축해서 지자체 평생학습 플랫폼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국가 평생교육, 한국 평생교육이 갔으면 좋겠느냐.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다녀요. 그러죠? 그 다음 직장 갖고 그 다음에 쉬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과 교육과 공부하는 것과 일과 학습이 같이 병행했으면 쪽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첫째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음은 긴 생애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데 이제 제가 뭐 유럽을 가보니까 영국, 오스트리아, 뭐 독일 다 가니까 평생학습은 날과 주간을 다 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한마당 같이 이렇게 성과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긴 생에 필수한 그 역량 진단과 지원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아까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력 개발과 생애 역량 통합을 통한 국민 행복 지수를 제고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그다음에 초시대 디지털 평생학습. 초시대는 그래서 이러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메타버스라든가 AI 기반 학습이라든가 AI 홈스쿨링이라든가 또 우리 교수님 한 분은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까지 한 분이 자녀를 우리 학교를 안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홈스쿨링으로 졸업을 시켜서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거 봤어요. 왜 그러냐? 학교 가서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학교 체제에서. 그다음에 다양한 학습으로서 평생학습으로 디지털 학습을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퓨처 캠퍼스 앞으로 그다음에 디지털 평생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면적인 평생학습 환경 인프라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여기에 내용 보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접촉하는 그러한 평생학습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는 마이러닝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 있으니까 평생학습에 어떤 이력 서비스를 지원하고 평생학습 센터 운영도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평생교육의 전환과 도약해서 지금 현재 좀 더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좀 특화시켰으면 좋겠고 이제 대학과하고 좀 연계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지역하고 지금 자꾸 떨어져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에 있지만 우리 교수들이 지역을 주민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망해도 같이 망하고 사업이 그래서 교수님도 쫓겨나든지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과 같이 하는 교수님들도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이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전공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마을교육 학교 평생교육하고 마을 공동체 운동이 있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이 따로 있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교육자치와 뭐 일반자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이 대학의 학점이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점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거버넌스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환적인 평생교육 전달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다음 평생교육사 아까 설명했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의 장비 첨단화 인텔리전트화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공간 개념으로 막 이렇게 지었으면 안 좋겠어요. 제가 대만도 가보고 홍콩도 가보고 그랬는데 싱가포르도 가니까 모든 건물이 학습을 위해서 학습자에 따라서 칸막이가 되고 모든 것이 자료가 없이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텔리전트화 시켜서. 그래서 앞으로 좀 그 건축 공간도 그런 학습의 편안한 공간으로 바꿔질 수 있는 학습자가 이런 걸 마인드를 가지고 지방자치나 모든 기관들이 세울 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무조건 배우는 것만 있을 게 아니라 배움을 가진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생이 꼭 배우고 형식적인 틀만 가질 게 아니라 배움을 나누고 봉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년 됐어요. 요새 와서 국제 이런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것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K평생학습 해가지고 뭐 국제 원조 우리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외국민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고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학점 인정이 좀 외국어고 하면 4분의 3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체제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은 세계적으로 아니 생각은 지역으로 그다음 think globally 행동은 지역으로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시간상 2분 더 지났죠? 더 갔나요? 아, 예, 2분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조 발표해 주신 우리 전북대 권인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의 전체적인 그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